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부채, 자본,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정의는 앞에서 미리 살펴봤죠.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 의무다. 사건은 이미 과거에 벌어졌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래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고 의무는 현 시점에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부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기업에게 의무가 있다. 둘째, 의무는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다. 셋째, 의무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이다. 의무는 기업에 있고 이 의무로 인해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고 이 의무는 이미 과거에 사건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현 시점에서 존재한다. 자, 확률적으로 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이렇게 묻지는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만 그렇다는 거죠. 자, 의무의 첫 번째 조건은 부채 첫 번째 조건은 기업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의무란 기업이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는 책무나 책임을 말한다. 기업이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는 책무나 책임을 말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빚이 있으면 갚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면 그거는 부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필기, 핑계 삼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회계상에서 수선충당 부채라는 게 있어요. 수선충당 부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걸 왜 강의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국제회계 기준에 그 의무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대안이 없어야만 부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예로 들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수선충당 부채라는 게 있어요. 수선을 해야 할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법에 그런 규정이 없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법에서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합시다. 자동차 회사는 반드시 3년에 한 번씩 자동차 운수회사는 3년에 한 번씩은 완벽하게 수선을 해서 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예를 들어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3년에 한 번씩 수선을 해야만 합니까?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운행 안 해버리고 폐차시켜버리면 되죠 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되죠 뭐. 그 사람이 수선을 하건 말건.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부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시 다음 중 부채가 아닌 것은 하고 나오죠. 수선충당 부채는 부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강의하냐고요? 바로 실제 능력이 없는 책무나 책임을 말한다.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는 책무나 책임을 말한다. 이거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예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기준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뒤에 의무는 항상 다른 당사자 또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이행해야 한다. 다른 당사자는 사람이나 또 다른 기업, 사람들 또는 기업들의 집단, 사회 전반이 될 수 있다. 의무를 이행할 대상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신원까지 알 필요는 없다. 앞 시간에 예를 그렇게 드렸었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를 샀단 말이에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생긴다면 무상으로 AS를 현대나 기아 자동차에서는 이제 AS를 해줄 건데 그래서 이제 그들은요 자동차를 판매를 했다 그러면은 과거의 경험 여러 가지 추정의 방법에 의해서 도대체 갚아야 할 빚이 얼마일까 하고 충당부채라는 게 있어요. 충당부채라는 걸 계산을 해두게 되는데 도대체 누구께 고장이 날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즉 무슨 얘기냐? 갚아야 할 대상을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2번 한 당사자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 다른 당사자는 경제적 자원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한 당사자가 부채를 인식하고 이를 특정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다른 당사자가 자산을 인식하거나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뭔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현대나 기아에서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충당부채라는 걸 설정을 했다고 쳐요. 그럼 그들은 부채를 인식했지만 자동차를 산 저는 AS를 받을 권리를 자산으로 인식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인식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서로 같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당사자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그 경제적 자원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한 당사자가 부채를 인식하고 이를 특정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다른 당사자가 자산을 인식하거나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번 많은 의무가 계약,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서 성립되며 당사자가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기업이 실무 관행, 공개한 경영 방침, 특정 성명과 상충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실제 능력이 없는 경우, 뭔 얘기라 그랬어요? 완벽하게 전혀 100% 단 1%라도 하자가 날 가능성이 없게 할 수 없다면 이런 뜻이라 그랬죠? 기업의 그러한 실무관행, 경영 방침이나 성명서에서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의제 의무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의무는 법적 의무도 의무지만 계약이나 법률에 의한 의무도 의무이지만 계약이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 나 혼자 추정, 걔한테 얼마나 갚아야지, 추정에 의한 의무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적 의무도 부채고 의제 의무도 부채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조건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의무에는 그 경제적 자원을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받게 될 잠재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혹시나 누군가 나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 있을 만한 잠재력이 있다면, 계속 똑같은 예를 드릴게요. 내가 자동차를 판매했어요. 자동차 판매 회사에서. 자, 판매한 자동차 중에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생기면 그들은 우리한테 이거 AS 해주세요 하고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잠재력이 있는 것이고, 그거 부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잠재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을 요구받을 것이 확실하거나 판매한 것이 반드시 고장날 것이 확실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불확실한 특정 미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사건이 벌어진 경우에만 이전이 요구될 수도 있다. 다만 의무가 이미 존재하고 우리 자동차 팔아먹었잖아요. 고장이 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난 추정을 해서 충당부채라는 걸 장부에 표시를 해둔다는 얘기예요. 의무가 존재하고 적어도 하나의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의 이전을 요구되기만 하면 된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하자가 생겼을 때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경제적 자원의 이전 가능성이 낮더라도 의무가 부채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나 유출 가능성이 낮다면 그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가장 목적적한 정보는 발생 가능한 유입이나 유출의 크기, 발생 가능한 시기 및 가능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정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주석에 기재한다. 경제적 자원의 이전 가능성이 낮더라도 부채 정의를 충족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부채를 나중에 뭐라 하니까 우발부채라 그래요. 우발부채. 그러니까 사실은 부채가 아니지만 정말 재수가 없으면 빚쟁이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거 우발부채예요. 이거 역시 재무상태표에다가 부채하고 표시는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추석에다가 우리 재수 없으면 빚쟁이가 될 수도 있어요. 기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추석에 기재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추석에도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공시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저 뒤에서 뭐라고 설명을 드리는가?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히히히히 희박하면 생략한다 그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면 공시를 아예 생략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면 주석으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일반적으로 주석에 기재한다. 그래 앞에서도 여기 설명드렸으니까 한꺼번에 압축시켜서 볼 것 같으면 이 표현을 꼭 기억하자고요.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나 유출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나 유출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할 수 있다.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나 유출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할 수 있다. 자, 3번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의무인은 다음에 예를 포함한다 그랬는데 한 차례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참고 삼아 책이니까 써놓은 거고 외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